안녕하십니까. 토론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전공의들이 이 시국에 파업을 하겠답니다. 한심한 일이죠. 특히나 이 시국에 파업을 하겠다니. 아무리 절박한 사정이 있다 손치더라도 국민의 생명값을 담보로 정치적 투쟁을 벌이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이며 향후 정책과의 마찰을 빚게 될 숱한 상황에서 오히려 스스로의 입지를 깎아먹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전공의들은 왜 저런 무리수까지 두어가면서 투쟁을 선언하는가? 당연한 논리겠죠. 의사 면허자가 마구 늘어난다는데 파일을 나눠 가져야 하니 1차적으로 당연히 싫지 않겠습니까? 새칭 밥그릇 싸움이라고들 하는데 솔직히 저는 밥그릇 싸움이 맞다고 봅니다. 개원 환경이 어려워질 거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니 큰 틀에서 밥그릇 싸움으로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밥그릇 싸움은 일반적인 밥그릇 싸움과 결코 같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의료시장의 특수성, 왜 의사들끼리의 밥그릇 싸움은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번에 의사들이 마구 늘어나는 정책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셨겠죠. 이제 의사들도 많아지고 병원 수도 늘어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서비스 경쟁도 많아지고 의료비도 싸지고 의료의 질도 올라가려나? 천만의 말씀. 일반적인 시장과는 달리 의료시장의 경우에는 위의 원칙이 애초에 들어맞질 않습니다. 위의 일반적인 공급 과잉의 시장의 모델은 수요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수요가 일정하니까 공급이 많아질 때 공급자들끼리의 경쟁으로 서비스 향상과 가격 하락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개원가의 의료시장의 경우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인 의사는 일반적인 시장의 공급자들과는 달리 수요 자체를 창출시킬 수 있는 독특한 지위를 갖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지역사회에 병원 10개 정도가 있고 수요 공급의 평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딱 그 지역사회의 발병 수준에 맞는 적당한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갑자기 병원이 20개로 늘어나 버렸어요. 이 경우에 일반적인 시장들 같으면 공급이 2배가 된 만큼 각 공급자들에게 할당된 수요는 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시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의료비가 반값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의료 수요 자체가 공급되는 의료 서비스가 늘어나는 양에 맞춰서 늘어나버리는, 증가해버리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냐? 의사들은 그들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의료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마을에는 10개 병원이 적절히 의료를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20개 병원이 들어선 이후에 예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각종 시술들, 그다지 필요치 않은 각종 과잉의 조치들이 난무하게 되고 환자들은 전문성 면에서 압도적으로 의사에게 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가 새로운 치료를 하라고 권하면 그에 따를 수밖에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진정 필요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병원 운영상의 경제적 동기, 이것에 따른 것이냐, 이 부분을 환자는 결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판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극도의 정보 비대칭 시장이 바로 의료시장이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의료기관이 늘어났다는 것은 공급이 증가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동시에 수요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설마 그렇게 되는 게 가능하겠냐? 아무리 그래도 없는 수요가 숫자에 의해서 마구 창출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는 공급포화 국면에 이른 의료 서비스 분야 하나를 이미 경험하고 계십니다. 바로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 제가 공급자로서 속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치과대학은 의대로 치면 단일 분과에 해당하는데 전국에 11개나 되는 치과대학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한 해에 배출되는 치과의사의 수는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의과대학 졸업자들이 이비인후과, 내과, 외과, 안과 등등으로 나뉘는 것과 달리 치과대학 졸업자들은 치과라는 단일과에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공급과잉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 구조상 필연적으로 공급과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2000년부터 2015년 사이에 기업형 치과 그룹들이 다수 등장하여 엄청난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였습니다.
전형적인 공급 포화 시장이 펼쳐지게 된 게 지난 10년간의 일입니다. 그 결과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었을까요? UD 치과 등의 기업형 치과가 지역마다 들어서고 공격적인 영업을 하니까 임플란트 가격도 싸지고 충치치료 가격도 모두 싸져서 좋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었죠. 천만의 말씀. 싼 가격을 내세워서 불필요한 치료를 마구마구 권장하는 등 경쟁으로 가격을 싸게 책정한 만큼 그 이상을 과잉 진료를 통한 수요 창출로 뽑아먹는 폐단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UD 치과 같은 대형 치과 그룹들은 철저하게 시장성만으로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미 공급이 과포화 시장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경영팀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 왜 계속 확장하려 하고 또한 확장이 가능했던 것인가? 바로 조직적인 수요 창출,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성을 판단해 보자면 충분히 승산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산품들은 한정된 수요를 의식하면서 혹시라도 과잉 생산이 되어 재고 과다로 공황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생산 라인을 돌리는데, 이 특수한 기업형 의료 공장은 UD치과 같은 안정된 수요 따위는 없다. 없으면 만들어내면 되지 하는 마인드로 인센티브를 지급해가며 수요 창출 작업을 병행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그 지역사회 의료비 총액의 폭증 사태로 이어지고 큰 문제를 낳죠. 그 결과 치과 의사들이 도둑놈들이라고 마구 욕하시는 분들이 막 생겨났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치과 의사들이 양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특별히 좋을 것도 없지만 특별히 나쁠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도둑놈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왜 이러느냐? 그 자체로 수요 창출의 기능을 가진 특수한 공급자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공급 포화 시장에 내몰렸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선택이 바로 수요 창출이 가능한 특징, 그 특징을 활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의료 서비스 체계에서 만연해버린 과잉 치료의 경향성은 개개인 또는 집단의 도덕성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의료 공급 주체가 공급 포화 상태에서 내몰리는 자연스러운 사회경제적 압력에 해당한다 라는 점, 바로 이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시니 어떻습니까? 전공의들의 파업? 분명 그것은 밥그릇 싸움이라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밥그릇 싸움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죠. 보통의 경우라면 나랑 상관없는 이익 집단이 밥그릇 싸움에 빠져 있을 때 그냥 별 상관없이 지켜만 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시장인 의료시장의 밥그릇 싸움은 그게 극대화되었을 때의 피해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싸움입니다. 지금 파업에 동참하는 전공의들이 진정 원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돈 잘 버는 개운이로서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게 정확한 기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과잉 진료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 놓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비도덕적인 생존 환경을 압박하는 사회경제적 구도하에 놓이기는 싫다는 일종의 나름의 품위를 지키고자 하는 차원, 그런 차원이 분명 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공의들의 파업, 그 수단 자체는 분명 잘못으로 지적해야 하더라도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의료시장만의 특수성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도 꼭 알고 판단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국에 환자를 볼모로 파업을 결정한 전공의들의 선택은 무슨 변명을 늘어놓더라도 명백히 잘못되었다. 의료인의 윤리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러하고 스스로의 유불리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러하다. 국민들은 이 일로 의료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더욱 공고히 하며 국민들과의 이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산적해 있는 의료계 내부의 목소리를 국민들과 소통해 가는데 크나큰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무슨 변명을 늘어놓더라도 명백히 잘못되었다. 두 번째, 의사 배출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전공의들의 동기는 솔직히 분명 밥그릇 싸움의 문제인 게 맞다. 그러나 자기들 밥그릇 싸움의 문제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될 대로 되라는 자세는 국민들 스스로에게도 유리하지 않다. 의료 서비스 시장은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성격의 시장이다. 이런 곳에서의 공급 과잉은 불필요한 수요의 과다로 직결될 수 있으며 국민 전체의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라는 내 삶의 직접적인 폐단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의료시장 내에 수요 공급의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공공의료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른 안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정부로서는 필요하다.
대충 이 정도 되겠네요. 민감한 사안입니다. 제가 의료계 종사자라 하여 의료계를 대표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관점이 달라서 제 견해에 큰 불만을 가지실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누구도 명백한 해법을 갖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단 명백하게 확실한 단 하나는 그 누구도 정답을 모르더라도 방향성은 분명히 서로의 의견 불일치를 좁혀나가는 쪽을 향해야 한다는 점. 바로 그 방향성 하나는 명백합니다. 파업 등의 극단적인 방안은 당장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수단적 장점이 있긴 하겠지만 국민들과의 불통을 줄여야 한다는 큰 방향성을 크게 훼손해버린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대집 의협회장님을 위시한 의사들의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엄중히 봐주시고 큰 방향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